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이제 2020년 1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8만 대를 넘는 거의 9만 대에 가까운 딜리버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예측치는 6만 대다, 7만 대 수준이다, 8만 대 넘기 힘들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예측을 깨고 역대급으로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노멀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딜리버리를 갱신했다는 거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입니다. 머스크 형님의 그런 리더십에 박수를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월부터 4월, 그러니까 1분기에 통상적으로 별로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의 지금 작년 2분기에 파는 정도로 팔아냈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죠. 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의 플렉시블한 대처, 그리고 터치레스 딜리버리, 이런 것들의 전략들이 주요하게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퍼포먼스 모델에 대한 예약 취소나 이런 게 나오니까 롱레인지를 빨리 팔고 빨리 전환을 했죠. 더군다나 지금 후륜 구동 모델도 빨리 나오겠다고 하고, 그리고 올해는 미국에서만 팔 생각이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해외, 특히 유럽 시장, 노르웨이 시장, 이런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차를 딜리버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플렉시블한 대처가 다른 이런 오토메이커에 비해서 훨씬 더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후반부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처참합니다. 정말 테슬라가 정말 독보적으로 이런 걸 굉장히 잘했고요. 세부 모델들을 보면은 희소식이 또 뭐냐면 드디어 모델 S랑 X의 판매량이 되게 감소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계속, 그러니까 전분기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데 드디어 2020년에 이걸 막았습니다. 심지어 살짝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S랑 X를 지금 리프레시를 빨리 해야 된다는 지금 요구도 많고 이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결국 이게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희소식이고요. 아무래도 S나 X의 이런 아키텍처가 좀 옛날이지만 여전히 풀 셀프 드라이빙에 있어서는 모델 3랑 큰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요. 그런 면들이 어필되지 않았을까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전히 주력 상품은 모델 3랑 모델 Y죠. 이 X인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Y입니다. 보면은 거의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88,000대를 딜리버리한 것 중 거의 76,000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계속 딜리버리를 하고 있죠. Y가 얼마나 팔렸는지 좀 알고 싶은데,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 Y의 개별적 판매량뿐만 아니라 이 월별 얼마나 팔렸는지를 알고 싶은데, 안타깝게 테슬라는 그 수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공개를 하지 다른 오토메이커처럼 월별로 이렇게, 사실 다른 메이커들도 공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딜러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딜러십에서 따로 이게 정보가 수집이 되니까 월별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딜러십이 없죠. 스토어는 있어도. 그러니까 직영으로 다 파니까요. 또한 제가 아주 이제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는데, 프로덕션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셧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대를 넘겼습니다. 와, 그래서 요게 저는 궁금해서 후반부에 다른 오토메이커와 비교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의 프로덕티비티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늘 머스크 형님이 혁신을 외치지 않습니까? 특히 오토메이션에 대한 혁신을 굉장히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자동화할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부품이 적으니까 자동화를 해서 우리는 고용인을 별로 고용하지 않아도 차의 생산량을 무지막지하게 할 거라고 이제 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런 어떤 혁신이 있었으니까 공장이 좀 셧다운 됐는데도 거의 10만 대를 넘게 생산했다는 거죠. 특히 모델 Y나 모델 3는 거의 8만 7천 대, 거의 9만 대를 지금 생산했습니다. 와, 생산량 이런 사태에서도 이 정도로 뽑아낸다는 걸 봐서는 충분히 머스크 형님의 꼴대로 올해 50만 대 이상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레몬트 팩토리에서 매 분기 10만 대 이상, 그러니까 50만 대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캐패시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탈 프로덕션은 10만 대를 했는데 딜리버리는 88,400대를 했죠. 남은 게 지금 2분 분기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세분화하게 알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여담으로 이렇게 모델 Y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은 아무래도 현 사태로 인해서 주문 취소가 많이 나와서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스토어에 가보면 그 주차장에 동부는 그렇지 않은데 모델 Y 이미 다 스토어가 닫았으니까요. 근데 서부엔 모델 Y가 많이 세워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딜리버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막판에 취소하신 분들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현재 서부 쪽에서는 뭐 롱레인지라든지 올힐 드라이브면은 그냥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바로 가서 픽업하는 데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2만 대의 갭이 있으니까 상당량이 모델 Y가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자세한 건 테슬라가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현재 그래서 모델 Y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또 다른 이제 업데이트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식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상하이 공장의 모델 3 이제 생산이 역시 중국답게 뭐 확실히 지금 레코더 하이를 찍고 있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역시 테슬라한테는 호재죠.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 프로덕션에는 좀 전망이 밝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모델 S와 X의 생산량인데요. 신기하게 역시 판매량이 느니까 생산량이 늘겠죠. 이것도 생산량이 늘었거든요. 갑자기 지금 반등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지금 꺼져가던 최고급 라인들도 지금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다른 오토메이커들은 어떨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시지. 뭐가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어느 정도로 줄였냐는 거죠. 이 뉴스 기사에 보면은 일단 크라이슬러는 뭐 10%는 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뭐 스바루 같은 경우는 16점, 니산은 30%가 날라갔죠. 근데 재미난 거는 딱 한 브랜드가 줄질 않았거든요. 심지어 올라갔습니다. 이거 보면은 1% 올라갔다고 그러죠. 기아가 아이러니하게 1%가 올라갔습니다. 최고급 브랜드인 포르쉐도 뭐 이런 상황에서는 별 수 없죠. 20% 깎였고요. 기아는 정말 신기하게 1%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딜러들은 월별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봤더니 워낙에 이 텔룰라이드랑 스포티지 소형 SUV가 핫한데 그거의 최대 수혜를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받았답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 여파로 좀 이게 보상된 거지, 3월 판매량은 거의 20%가 날아갔답니다. 이 사태가 터지고, 그러니까 기아가 굉장히 이것만 아니었어도 정말 올해 굉장히 잘 팔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반면 현대자동차는 11% 정도. 그러니까 보통 지금 평균 정도가 다른 브랜드들도 10% 내외로는 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여파에서 뭐 벗어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진짜 테슬라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결정, 머스크 형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게 진짜 있사불란 게, 이 와중에 지금 베를린 공장 컨스트럭션은 이제 다시 이제 걸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국에 이제 공장을 그러니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컨스트럭션을 재개하는 퍼밋을 지금 얻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레벨링이 끝난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닦여져 있죠. 워낙 독일이 환자 수가 많은데 뭐 잘 케어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런 상황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눈을 끈 게 뭐냐면, 이 베를린 공장이 이제 지어지면은 한 50만 대 정도 생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공장 고용 예상 인원이 12,0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 한 명당 거의 사람 한 명당 50대 정도를 뽑는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12,000명의 조합이 있고, 뭐 50만 대 내로 뽑는다고 하면 뭐냐, 좀 넉넉 잡아서 공장 워커 한 명당 50대인데, 과연 이 정도 수준이, 이게 2021년에 지금 생산될 건데, 그 모델 Y도 하고, 이제 미래 플랜인 거죠. 그러면 테슬라의 오토메이션 수준이 지금 어떤지, 특히나 지금 럭셔리 브랜드들이 포진해 있는 베를린의 공장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프로덕티비티를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일단 알아보기 전에 이 사진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100만 대 생산 기념으로 이제 사진 촬영을 했는데, 보시면 사람이 딱 봐도 그냥 너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시면 여기 이게 어둡지만 여기 사람들이 빼곡히 차 있어요. 여기 뒤에 사람들이 쭉쭉 서 있는 겁니다. 뒤편으로. 이거만 봐도 이거 근데 테슬라가 무슨 아직은 수백만 대 생산하는 게 아닌데,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난 자료들이 참 많더라고요. 1929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한 분당 자동차를 얼마나 뽑는지를 진짜 초기부터 이 포드가 컨베이 벨트를 이용한 그런 진짜 분업화된 그런 혁신을 일으켰다는 그때부터 이 워커의 일단 한 워커당 도대체 자동차를 얼마나 만드냐 보면은 거의 열대 수준입니다. 열대 수준인데요. 그 뒤로 46년부터 63년까지 한 12대 수준으로 옵니다. 이건 모든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12대 수준으로 옵니다. 되게 오래 걸렸죠. 재미난 거는 1990년부터 이 자료가 2016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좀 옛날 자료긴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14대죠. 그러니까 재미난 게, 깜짝 놀란 게,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포드의 혁신 이후로 공장 노동자 한 명이 뽑아내는 자동차 대수는 2014년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점점 안전장비도 늘어나고 부품 수가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 워커 한 명당 뽑아내는 숫자가 계속 픽스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증대돼도 우리가 그만큼 부품을 더 넣었으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 이게 한 사람당 더 많은 비에이크를 뽑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좀 들더라고요. 이게 2016년, 15년 자료인데요. 보시면 현재 이제 이게 들쑥날쑥하죠. 팩토리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도 아마 평균 제가 봤을 때 한 50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마지막이 테슬라 프레몬트입니다. 이때는 많이 생산하지 않았으니까요. 모델 S랑 X의 생산량이었으니까 이제 고급 모델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낮죠. 아이러니하게 내연기관 차들도 요때 전후로 해서 이제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듈화죠. 그러니까 모듈화가 뭐냐면 밑에 이제 하청업체들한테서 대충 어느 정도 그냥 부품들을 뭉태기로 받아서 부품이 어느 정도 조화된 셋으로 받아서 그거를 갖다 넣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명당 뽑아낼 수 있는 비에이클이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뜁니다. 그러니까 열 몇 대 수준에서 이제는 거의 한 4, 50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포드를 보더라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도 제가 이 보고서를 좀 읽어보니까 어떤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생산 능력이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부품 수가 적게 들어가는 차를 만들게 되면 이게 팡 뛰게 되고요. 이거 보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그리고 아직 이 토요타의 이제 예측치인데 뭐 실제로 거의 이걸 달성하긴 해서 이게 맞긴 한데요. 부품 그런 변수들이 많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사람당 한 50대 수준이고요. 요때 조사했을 때 테슬라는 요랬습니다. 만약에 머스크 형님의 비전이 이렇게 맞다면 오토메이션이 되고 다 이러면은 예측했던 숫자가 300에서 350대입니다. 공장 노동자.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발라버리는 거죠. 아마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아마 충격이 컸겠죠. 이제 그만큼 노동자들이 필요 없겠다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딱 봐도 지금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이 정도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레몬트 공장이 현재 인플로이가 얼마인지, 아까 독일 공장 플랜 보십시오. 지금 12,000명 고용하는데 50만 대 전후면은 잘 쳐줘야 50명인 겁니다. 한 명당. 그럼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딱히 뭐 토요타나 뭐 다른 포드나 미국에 있는 뭐 BMW라든지 여러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서 크게 이거에 비하면은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프레몬트의 인플로이는 10,000명 전후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을 고용해서 작년에 한 40만 대 정도 생산한 거죠. 그 올해 뭐 50만 대? 한 60만 대? 잘하면 50만 대 전후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생각보다 이게 오토메이션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전기차는 제가 갖고 있지만 느껴지는 게 내구성이 진짜 길 거라는 느낌이 확 오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카쉐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좀 위기인 거는 뭐 큰 대세는 변함은 없지만, 이런 자동차 생산만 봤을 때 보면은
오토메이션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런 다른 보고서들을 찾아보면 이미 부품은 많지만 이 회사들이 오토메이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듈화, 그뿐만 아니라 요 또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자동차 회사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플랫폼을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대 한 대가 진짜 다른 아키텍처를 썼다면은 요즘은 다 많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강의 효율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내연기관 차들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러니까 자동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미 기존 회사들도 최종 어셈블리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은 조립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여전히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차랑 현재 테슬라가 만드는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노동자 한 명당 뽑아내는 베이클 숫자로 판단했을 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현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테슬라가 플렉시블하게 대응하고, 그런 어떤 경영적인 관리 능력이 투철해서 현 상황에서 참 좋게 된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토메이션을 조금이라도 혹시 히든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막 공장이 좀 셧다운 됐었어도 좀 이렇게 비밀리에 로봇으로 많이 좀 시제품들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많이 뽑아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오토메이션은 당분간은 요 공장 자동화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요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돈가스. 오, 치즈 돈가스 기차게 만들었다. 이야, 이렇게